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해준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내란 특검법을 관철시키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으로부터 전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지금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본격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 사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재수 의원님은 국회 문체위원장이십니다. 관할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체육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결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과연 이기흥 현 회장의 삼선이 아니냐고 이렇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제가 스포츠 기자한테도 물어보고 했을 때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또 유승민 전 IOC 위원이죠. 탁구협회장 출신이고요. 신 회장 선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대한체육회장 선거뿐만이 아니고 네. 모든 선거가 결국은 이게 예측한 것과 어긋나는 결과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기영 회장이 한 80% 정도 득표할 거다. 예, 예. 당선은 그냥 뭐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니까 단일화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난립해서 후보가 6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완전히 이게 그 이변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 체육인들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진 투표권자가 한 2,000명 좀 더 되거든요. 네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 중에 젊은 분들이 대거 아마 이제 투표에 좀 참여를 하고 이것이 이제 변화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이제는 변해야 된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집단지성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대이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신임 회장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IOC 위원도 네. 했고 그 다음에 또 국가대표 선수로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 가슴에 큰 이제 자국을 남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주요 사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하루하고도 이제 반나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좀 이제 조사받으면서 묵비권 행사, 사실상의 묵비권 행사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공수처로 간 다음에 발표된 대국민 호소문 발표.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오후 수사는 이제 또 거부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뭐 현재 변론기일 그러니까 재판 절차는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는 나가진 않았고 변호인단만 간데 이런 여러 가지 어제 체포 이후에 오늘까지 하루 반 동안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점을 이렇게 좀 제일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월 3일 날 불법적이고 헌법에 반하는 계엄이 발동이 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 달 보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네. 그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왜 이렇게 좀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어떤 절차와 과정에 말하자면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하고 또 응당해야 될 것은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정말로 손톱만큼이라도 좀
이 나라를 걱정하고 하는 마음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나라를 흔들고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 지금의 어떤 법적 절차를 세세하게 제기하는 걸로 볼 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가기관이 형사사법 절차에 있는 모든 국가기관이 다 지금 네.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 전부 말하자면 브레이크를 걸고 딴지를 걸고 또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현재 탄핵 인용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제 심각한 이제 우려가 들고 네. 끝끝내는 불명예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은 내려놓더라도 극단적인 극우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 그랬고요. 지금 이제 뭐 세세하게 딴지라는 표현을 썼고 이제 법 해석 부분, 세세한 법 해석 부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크게 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제 삼는 부분이 이제 수사권, 공수처 수사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를 떠나서 왜 더 상식적으로는 중앙지법인데 서부지법을 했을까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논란을 안 남기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법 해석이라는 것이 네. 그냥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법 해석하는 거하고 네. 소위 말해서 법 전문가들이 이게 법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보자면은 예를 들면은 체포영장만 하더라도 왜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냐? 네. 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를 해서 거기서 발부가 됐냐? 그다음에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지 않다. 뭐 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자, 예. 근데 있잖아요.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을 때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각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그러고 난 뒤에 1차 체포가 실패하고 난 뒤에 두 번째로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무려 2주가 넘는 체포기간이 적시가 된 체포영장이 또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 건에 대해서 같은 판단을 법원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리한 판사가 다 다른 판사들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에 나온 법원 행정처장, 이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입니다. 네. 법원 행정처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직무대리, 그다음에 공수처장,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 형사사법 절차에 있는 모든 기관의 국가기관의 장들이 예. 일관되게 이 체포영장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세 번에 걸친 이의제기 체포영장 발부 이것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 하나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로 법기술자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잘잘한 법기술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 어마어마한 계엄을 불러일으킨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요. 이게 진짜 이게 날 새는 줄 모르고 지금 이 난장판이 돼가고 있는데 적어도 대통령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대통령으로서 어떤 책임, 의무 이것을 다하는 것은 이 상황을 종식시키는 겁니다. 법원에 맡기고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법원에 맡기고 승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기관, 예. 그 판단은 법원.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맡기고 성실하게 임해야죠. 본인 스스로 그랬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네. 그런데 지금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굉장히 실망스럽다. 대통령이 체포된 다음에 공개된 그 담화 영상 아마 보셨을 예, 거예요. 예. 거기를 보면 이 나라에는 법이 다 무너졌습니다라는 표현이 있고 뭐 지금 말씀하신 뭐 공수처 수사권 공수처 뭐 그다음에 뭐 이른바 뭐 서부지법 뭐 중앙지법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동영상을 봤는데 네. 그 동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로 이 대통령이 정말 안 돼야 될 분이 대통령이 됐구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시고서 대통령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 응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럼 체포영장이 왜 발부가 됐습니까? 출석을 3차례 요구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를 3회까지 하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체포영장이 왜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됐는지 문제 제기할 것이 아니고 그 출두를 하셔가지고 조사를 받으시라 소환 요구에 응했다면 체포영장 논란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들에 의하면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분들은 변호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지지자를 향해서 더 강력하게 싸워달라라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석동현 변호사나 윤갑근 변호사 이런 분들이 내는 거는 어떤 법적인 세세한 논리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의 메시지입니다. 성격이 강하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도 거부하기 위한 종국적으로는 네, 네. 그리고 법원의 최종적인 이제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로서 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수순을 밟아나고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종의 여론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네. 더더구나 나라를 생각할 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불행해지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지의 선택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굉장한 걱정이 됩니다. 자, 윤 대통령 즉 또 윤 대통령 본인도 그런 생각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계속 그랬고요. 여당 국민의힘은 어제 체포가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리고 뭐 중진 의원들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의원들도 판사들입니다. 근데 판사 출신인데 이분들이 굳이 꼭 그렇게 불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체포해서 모욕 주기 망신 주기를 했어야 하냐라는 그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굳이 체포해야 될 상황까지 왜 갔습니까?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겁니다. 3번에 걸쳐서 소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애초에 소환 요구를 했을 때 수사기관이 가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으면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소환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리고 이 체포영장도 아까도 자꾸만 드린 말씀 드리는데 계속해서 법원에 의해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기각당하고 그다음에 이 다른 판사가 심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다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수사는 수사기관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법원에
그다음에 대통령직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행정심판,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 국가기관이 왜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말하자면 이 헌법체제 아닙니까? 네. 그럼 헌법체제 안에서 우리 헌법체제가 작동하게끔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어거지를 쓰면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날 새는지 모르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겹고 이 고통스러운 싸움을 네.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네. 자, 지금 이제 국회에선 우리가 큰 두 개의 축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고 헌재 심판이 있잖아요. 헌재 심리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또 국회에서는 또 하나 산발이로 치면 하나의 더 축은 국회에서 이제 내란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빠른 시일 내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이제 명칭도 다릅니다. 계엄 특검법이라 네. 그래가지고 자체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악을 막기 위해서 최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차악을 선택한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내 오랜 친구에 대해서 이 특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 참 참담하다 그러면서 좀 약간 울먹이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권성동 대표님 그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네. 그 눈물도 조금 흘리시더라고요. 네네. 뭐 개인적으로 뭐 눈물 흘릴 수 있겠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또 슬픈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란 자리가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개인적인 어떤 감정, 소외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더구나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더더구나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석상에서 언론이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말씀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 인연을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흘릴 눈물이 남아있다면,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더 큰 눈물을 흘리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야가 이렇게 좀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그 틀은 갖춰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외환 뭐 이런 부분이 좀 논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외환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 민주당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이제 내란 특검법 발의를 했다가 거부권 행사하는 바람에 이게 안 되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무 대안도 없이 비판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당신들의 안은 무엇이냐, 네. 가지고 온나, 가지고 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머리 맞대가지고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자 했는데 그동안 안을 안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붙이니까 이탈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번에 내란 특검법을 표결에 붙였을 때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 본회의장에 다시 왔을 때는 네. 이 반발표, 이탈표를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국민의힘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란 특검법을 자체 법을 발의하지 않을 수 없는 강요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양당 원내대표 간 이제 협상이 예정이 됐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네. 양당 원내대표 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는데, 합의가 되면 내일 본회의에 내란 특검법을 통과를 시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 것만이 지금 이 예측 불가능한 이 현실을 예측 가능한 현실로 바꿀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고 문은 열려 있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막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특검이라는 거는 뭐 어떤 권력자나 힘센 사람들을 수사 못할 때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으로 모아지는 게 지금 뭐 수사 권한이 누가 더 하니 이런 것들도 말끔히 정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
종착점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결국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검찰로 넘겨가지고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전국적으로는 기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한 것도 결국 검찰로 가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뭐 부정부패 사건, 무슨 뇌물 사건 이런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군, 경찰, 정보기관, 대통령실까지 전부 연락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진 상상을 초월하는 계엄이라는 말하자면 위헌, 네. 위법적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그다음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 먹으면 마음대로 계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죄되지 않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되면 다음 권력자가 또 유혹에 흔들립니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면 또 지난번 계엄 그 왜 실패했는지 해가지고 계엄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책임을 묻고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계엄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네.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계엄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이제 초법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자, 제가 일부에서 이제 여야 패널이 나와서 이제 얘기할 때도 잠깐 언급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여러 기관이 조사한 그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국민의힘 35, 민주 33, 뭐 어떤 언론에서는 4개월 만에 뭐 역전했다는데 이건 역전은 아니고 어쨌든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온 많은 변화가 지난 한 달 사이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이 여론조사가 공정하냐, 질문이 제대로 됐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닙니다. 네. 어떤 여론조사든지 간에 그것은 여론으로서 겸손하게 다 받아들여야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 부분 올라가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분들이 계엄을 옹호한다거나 또는 내란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분들의 어떤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지우는 그 부분에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계엄에 찬성을 한다거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을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여론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계엄 정국에 대한 여론조사라기보다 사실상 대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떤 대선 상황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로 저는 봅니다. 거기에는 이제 야당에 대한 빨리 이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는 야당, 네.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이제 실망으로 네. 이제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 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신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길